하고 싶은 일을 좇아 나홀로 항해를 계속하는 그림 작가들을 위한 쉼터, 꿈을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들의 이야기, 일러스트를 사랑하는 사람들 9회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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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희라고 합니다. 네이버 그림 카페 일러스트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스텝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슈에입니다. 저는 네이버 카페 일러스트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페이스북 일러스트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룹의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탕고양이라고 합니다. 프리랜서 글작가이자 그림도구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블로거입니다. 또 네이버 일러스트 카페 방사의 스텝이기도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예, 잘 지냈죠? 네. 방송 시간이 또 돌아왔는데 한 주 동안 지난주랑 이렇게 뭐 하고 지내셨어요, 다들? 뭐 저야 잘 지내기도 하고 저도 유화를 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 처음으로 유화 인물화를 그려봤거든요. 그전에는 이제 정물화만 거의 그리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도전해봤습니다. 올리셨나요? 예, 아무래도 유튜브에? 유튜브는 아니고 유튜브는 아직 안 올리셨어요? 예, 조만간 유튜브에도 이제 유화 방법 올릴 생각이에요. 그게 1시간, 2시간이면 완성할 수 있더라고요. 되게 빨리 완성할 수 있네요. 예, 그런 요즘엔 유화 기법들이 많이 발전해갖고요. 그게 되더라고요. 네, 뭐 저는 집에서 그림만 그렸어요. 일도 하고 또 네. 요즘에는 새로운 작업을 좀 집중하고 있어가지고 네네. 네, 정신없이 보냈네요. 마감도 하시고 저희 일러스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난해부터 이름을 일러스트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이제 명칭을 바꾸고 오디오 클립에서 또 연재하게 되었는데요. 네, 지난 네이버 방송 오디오 클립이죠. 네, 예.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이제 일종의 팟캐스트라고 보면 되죠.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많이들 들으셨나요, 우리 청취자분들? 조회수가 표시가 돼서 조회수 표시가 되나요? 바로 그렇군요. 표시가 돼서 알 수 있더라고요. 네, 아직은 구독자 수가 낮아요. 그 문화예술 카테고리의 방송이 총 몇 개가 있었죠? 20개 몇 개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한 20번째였고 그 뒤로 많이 생겼어요. 그런가요? 네. 이제 오디오 클립도 하나의 이제 방송 컨텐츠로 이제 키워 나갈 것 같으니까 회원분들도 많이 들어주시고 저희 거 구독도 눌러주시고 팟빵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구독 같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네, 눌러주세요. 저희 카페 회원이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외부로 더 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방송은 한국 일러스트의 지난 이야기, 과거랑 현재의 모습을 짚어보는 시간이었거든요. 네. 어떠셨나요? 한번 들어보니까. 네, 뭐 저는 너무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제일 저희 방송 중에 유익했다고 생각이 드는 그래요? 시간이었어요. 네. 저는 작가니까 그러니까 일러스트 작업만 하다 보니까 그냥 계속 그림만 그리는 시간을 보내왔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 자연스럽게 업계에 대한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번처럼 그런 시간들을 보내가지고 뭐 전반적인 좀 일러스트 시장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의미한 시간이었다. 네. 저는 그게 한번 돌아보니까 왜 일러스트레이션 업계가 지금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지 지금의 위치인지 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것도 대략 이제 알게 됐죠. 네, 쭉 훑어보다 보니까 가장 신기했던 것은 이제 일러스트레이션이 신문과 잡지에서 분리된 뒤에 이제 변화온 시간들이 제가 이미 살아온 기간에 다 이루어졌던 얼마 안 되는 시간이라는 게 알게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네요. 그게 너무 되게 스펙터클한 변해왔던 것 같습니다. 진짜 우리가 과거 시간을 이렇게 훑어봤을 땐 되게 천천히 변했는데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근 한 10년 동안 훅 되게 빠른 이게 속도로 너무 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업계 사람들이 적응을 잘 못하고 그냥 너무 변화에만 따라가기 급급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저도 방송 준비하면서 막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아직도 선배 작가님들이 꾸준히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언급했던 무지개회 또 나이가 막 8순이 넘으신 분들도 계속 이제 서로 이제 연락하시고 모임도 갖고 그러신다고 하더라고요. 커뮤니티도 카페를 만들어서 운영하시고 계시는 걸 보고 정말 모두가 노력하고 있구나. 우리 장르 안에서 작가님들이 개개인이 모두 노력하고 있다는 거를 새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연결고리가 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중간을 이제 또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방송을 들으시는 이제 우리 작가님들도 작게나마 작가 모임을 일단 가지시면 좋겠고 커뮤니티 활동도 해보시고 일하는
틈틈이 업계의 소식에도 귀를 세우고 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청취자 사연을 받으면서 우리가 도서출판 2종에서 선물을 같이 보내주셨잖아요. 네. 네, 그때 당첨되신 5분 선물 잘 받으셨다고 카페에 후기가 올라왔어요, 하나가. 예, SNS에 인증도 받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기도 네. 감사하게 올려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 책도 아주 예쁘죠. 네. 네, 뭐 멋진 라이브 포트레이트 시리즈. 네, 네. 멋진 작가님의 일러스트가 함께한 그림이고요. 그리고 2018년도 달력도 이제 보테니컬 아트가 아주 멋지게 그려진 달력이었는데 유용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달력 네. 뭐 저희도 주셨죠. 받았죠? 예.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도서출판 2종 감사드립니다. 책장 위에 올려놨습니다. 네. 아,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 예쁘게 잘 쓸게요. 그림도 그렇고. 네. 오늘 그럼 주제가 뭐였죠? 오늘 시작할까요? 예, 오늘은 전환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한창 이슈였다가 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다시 잠잠해진 상태죠. 아직도 이제 관련 소상인공 분들은 꾸준히 전환법에 관심 가지고 대폭 수정을 요구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예, 의료 쪽 분들은 이제 전환법 설명회를 마련해서 부처 관계자들과 업체 대표님 같은 분들을 만나서 의견도 나누고 네.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야기한다고 하네요. 네. 근데 이 전환법이 사실 일러스트 작가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음. 그런 생각도 하시겠지만 네. 이게 뭐 작가분들이 이제 그림뿐만 아니고 핸드메이드나 핸드메이드 네, 요새는 페어도 제품 많이 하고 만드시죠. 음. 일러스트 페어도 저희가 이제 갔다 왔잖아요. 네네. 이제 일러스트를 부스 활용한 보면 네. 네, 굿즈들도 많고 그 분야가 좀 늘어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제품을 직접 만드시는 분들은 이게 전환법에 대한 관심도가 높겠죠. 네. 이게 전환법이 그렇죠.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비해서 이제 작가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네. 저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또 저희끼리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전문가를 모시고 전환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공정경제과의 주무관 조일영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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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조일영 변호사입니다. 네. 우선 짧게 하시는 일과 자기소개를 우리 청취자분들께 부탁드릴게요. 저는 서울시의 공정경제과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서울시에 근무한 지는 한 3년 정도 됐고 지금 제가 있는 공정경제과에서 근무한 지는 한 9개월 정도 됐습니다. 네. 저희 공정경제과에서 하는 업무는 쉽게 말해서 우리 사회에 좀 넓게 퍼져 있는 갑질 문제를 개선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특히 2016년부터 이제 문화예술 분야에서 계시는 분들의 어떤 네.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업무를 네.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계약을 체결하면서 좀 불공정하게 거래를 강요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뭐 작가분들이 특히 창작 활동하시는데 부당하게 간섭하는 부분 또 작업을 하시면 이렇게 대가나 보수를 받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받지 못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들 해결하기 위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올해 1월에는 저기 만화 작가분들이나 일러스트 작가분들 대상으로 해서 실태 조사를 했는데 네. 그때 이제 작가분들 많이 네. 만나 뵙고 네. 예,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 사례들을 봐서 이번에 관심을 갖고 이런 방송에도 또 출연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저희가 작가분들이 뭐 계약이나 법률 쪽 문제를 네. 다뤄달라는 요청이 정말 많았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흔쾌히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더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먼저 듣고 싶은 주제가 이렇게 있는데 작가님들이 그죠? 네네. 그렇죠. 이게 뭐 표준 계약서 문제라든가 계약서라든가 그죠? 네. 뭐 저작권이라든가 네, 그런 걸 더 많이 사실 이제 듣고 싶어 그런 하시는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전환법은 시일을 놓치면은 또 앞으로 다루기가 힘들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이제 이번 주에 다뤄보게 되었고요.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개정안이 작년 12월 29일에 통과가 되었죠. 네. 그래서 네. 이제 법이 시행되기까지 유예 기간을 벌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올 7월에 시행된다고 하는데 그 전까지 이제 6개월 기간 동안 관계자분들이 모여서 이제 네. 뭐 업계에 대한 피해 네. 이런 것들이 예. 생기지 않도록 좀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작가분들도 아마 그 기간 동안에 해결이 이렇게 좀 좋게 나기를 기대하고 계실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먼저 변호사님 처음 들으시거나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환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전환법이라는 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줄임말인데요. 네. 기존에 이제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법이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공산품에 대한 일반 생활용품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두 법의 일부 내용을 통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 그게 이제 법이 처음에 개정된 건 2016년 1월 달에 개정이 됐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두고 2017년 1월에 원래 시행을 하기로 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이걸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소상공인 분들의 여러 가지 반발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이 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1년을 또 유예를 더 했어요. 네.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제기됐던 문제점들을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일부 개정이 최근에 일부 개정이 또 됐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본격적인 시행은 이제 올해 7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뭐 내용은 뭐 다들 아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좀 약간 법적인 얘기라서 조금 네. 어려울 수 있는데 간단하게 예. 네, 작가님들이 아마 관심 가지는 예. 쪽으로 설명해 주시면요. 그렇죠. 예, 세 가지가 원래 안전 인증, 안전 확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 뭐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관리를 한다는 말인데 특히 이제 공급자 적합성 관리 확인 단계 이런 것들을 넣어서 실제로 네. 이제 소상인 분들이 어떤 만드시는 제품에 대해서도 안전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뭐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있다가 사례를 통해서 네네.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좀 더 뭐 이제 안전을 좀 강화하자 이런 취지로 시행이 됐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너무 그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발생되고 네. 또 이게 좀 어렵다 보니까 인증 받기가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좀 됐습니다. 네. 법의 취지만 들으면 당연히 필요한 법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안전에 그렇죠. 대한 관심이 예. 높아지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막 유독 물질이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전기랑 일반 공산품 거기에 의류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그런 거를 하나로 통합했다고 하니까 생산 과정도 좀 다른 쓰이는 것도 좀 다른 물건들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런 거를 두 개를 통합하게 되었죠? 이게 약간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당연히 있는 것 같은데.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 법이 처음에 이제 시행되게 된 거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음. 살균제 사건은 다 아셔서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되겠지만 네. 근데 이게 이제 가습기 전기용품인 가습기랑 거기에 넣는 살균제 이게 합쳐져서 이 사고가 발생된 거잖아요. 네네. 근데 가습기는 전기용품이고 이제 살균제는 생활용품인데 네. 그동안 전기용품인 가습기나 이런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사실 철저하게 좀 관리가 되고 있었어요. 워낙에 사고가 발생된 네. 가능성이 네네. 크니까. 근데 이런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는 관리가 안 되고 있었는데 네. 이제 이게 결합돼서 발생된 사고이고 이게 이제 그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이걸 좀 관리를 하자라는 차원으로 네. 두 개를 좀 그 안전 관리하는 정도를 거의 비슷한 정도로 하자 이렇게 하는 취지로 그 법이 이제 합쳐져서 만들어진 건데 네. 사실 좀 약간 무르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네. 단순히 이렇게 합쳐서 좀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자 이런 식의 이제 좋은 취지긴 했는데 네. 이게 이렇게 하면서 이게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네. 생각을 네.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발생될 거라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이제 목적만 들으면은 네. 당연히 이제 수긍이 가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네. 그 약품과 뭐 네, 기계 네, 사이에 그런 그러니까요. 접합이 있는 부분은 네, 또 네. 이해가 가고. 그런 것까지는 또 생각도 못 할 수도 있고.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실제로는 막연히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 두 개를 그냥 이렇게 바보같이 정할 리는 없을 때기도 네, 하고. 잘했을 텐데 싶었는데 문제가 네네. 그런데 터지는 부분이 어이없게도 이렇게 창작자들의 이제 영역에서도 예. 발생을 하니까. 네네, 그러니까요. 네, 뭐 어떤 분들은 이제 핸드메이드를 하시는데 인증을 받으려고 갔다가 네. 조그만 소품 두 개를 인증받는데 7만 원이 넘게 들었다고. 네, 그렇게 또 네. 말씀을 네. 하시더라고요. 가장 많은 불만이 나오는 부분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자제품, 기계제품 생산하는 대기업은 무리가 없는 인증이나 뭐 패브릭 네네네. 제품 한데 이제 소상공인이 만드는 이제 작은 제품, 뭐 패브릭 제품 같은 기타 생활용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버리니까 네. 이제 규모가 작은 업체 생산 업체들은 이제 힘들어지니까 생기는 문제가 가장 네.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일부 대기업은 안전검사 장비를 갖추고 있어서 자체적으로 KC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영세상은 그렇게 받을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의뢰를 해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크게 발생하는 부분이 생겼다고 합니다. 네. 혼자 하기에는 좀 예. 비싸죠. 특히 뭐 다른 부분이 그 문제가 됐다고 하는 부분이 똑같은 제품인데 색이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옵션이 네네네네. 많으니까. 디자인이 예. 다른 네. 부분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색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걸 갖다 하나하나 다 따로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리고 예. 그 이유가 색이 달라지면은 안료가 또 달라지고 천이 예, 달라지기 그쵸. 때문에 당연히 새로 받아야 된다 이렇더라고요.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작가님들이 바쁘잖아요. 외주도 받아야 되고 제품 뭐 네. 주문도 해야 되고 그러니 공장도 가봐야 되고 이러니까 그 인증은 뭐 또 위탁업체한테 맡기기도 하시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법안을 이렇게 알아보거나 그럴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한 이런 자리를 마련해 봤는데 아시다시피 일러스트 분야가 굉장히 넓잖아요. 이제는 넓죠, 그죠? 예. 지난 시간에도 그렇죠. 얘기했지만 그림만 이제 그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캐릭터 제품까지 다룬단 말이죠. 패브릭도 나오고 뭐 그림을 이제 액자로 제작해서 다뤄가지고 판매하는 분들도 있고 인형이나 쿠션, 담요, 오리지널 캐릭터를 액세서리나 뭐 열쇠고리 이런 식으로 마스킹 테이프, 문구류까지 이제 진출을 하시는데 핸드메이드 쪽 분들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자기 캐릭터를 피규어로 직접 제작하시는 예. 분들도 있고 건프라도 네네. 이제 뭐 포함된다고 그래서 막 제작자나 팬들도 걱정이 컸거든요. 네, 핸드메이드 쪽뿐만 아니라 뭐 제품 제작도 같이 하고 있는 네네. 일러스트 작가님들에게 이제 몇 분에게 질문을 드렸는데 작가님들도 걱정이 크시잖아요. 네. 당연히. 네. 물론 뭐 아직은 그림을 주문을 받고 뭐 그냥 그림을 그리기 바쁘셔가지고 뭐 확실한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뭐 업체들의 움직임도 크게 이제 달라지는 걸 몸으로 느끼지 못했다는 분들도 있고요. 뭐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단가 변동을 단가가 비싸질 네, 돈 수밖에 문제가 없고. 일단 제일 예. 크죠. 네. 네네. 뭐 이게 전환법을 대비해서 비용을 들여서 이미 캐시 인증을 받은 분들도 계시고 네. 예, 굿즈 하나당 뭐 몇십만 원부터 들어가니까 이게 작가분들은 소량 생산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면 너무 부담이 되죠. 음. 네. 소량 다품종이니까 더 큰 네. 부담이 그렇죠. 되죠. 네. 예. 그래서 이게 창작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아쉬워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청와대에 청원을 넣었습니다. 20만 명 넘게 참여했고요. 물론 네. 국민청원은 이제 청와대에 하는 것이다 보니까 법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호소하는 의미가 더 크지만요. 네. 청원 참여하신 분들 수를 보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우려하시는 분들의 주요 얘기가 이런데요. KC 인증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문제. 네. 이제 이게 왜 다 고- 단가로 이어지니까. 예, 왜 네. 공장도 아니고 도매상도 아닌 소상공인에게 그러니까요. 인증 의무가 있는지 네. 여러 명의 판매자로 하여금 인증하게 만들어서 인증 비용만 많이 낸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특히나 지적했던 부분이 정말 안전 인증이라고 하면은 원료 검사를 하는 게 맞고 이제 완제품만 사야 이제 당신이 소비자인 것인지 인증의 의무가 원자재를 2차 가공하는 소상공인에게만 있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제일 많이 지적됐고요. 네. 몸에 닿는 의류나 액세서리뿐만 아니라 피규어 등 애니메이션 굿즈, 코스프레 용품도 이제 전환법 대상으로 포함돼 있어서 국내 이제 키덜트나 코스프레 시장이 위축된다는 네. 예측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저희가 다른 데서 들은 건데 전환법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예. 이거는 13세 이하 아동에게 이제 아동이 쓰는 물건이라면 더 따로 이제 엄격하게 관리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겠죠. 당연한 네. 거긴 한데 네, 당연한 거긴 한데 이제 보통 쿠션이나 담요나 뭐 이렇게 캐릭터가 인형 같은 것도 이제 어린아이들이 예. 이제 사용을 하니까요. 제가 아까 그 질문 드렸던 그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인형을 인증을 받는데 9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을 받았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행인 건데 사실 그렇게 안전을 책임지려고 하는 거라면 뭐 13세 이하는 괜찮고 그럼 13세 이상은 안전하지 않은 걸 뭐 써도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이게 되게 어리둥절하고 좀 이상하게 느껴져요. 제가 뭐 들은 문제 중에 하나는 캐릭터가 들어가면은 이게 13세 이하로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뭐 이런 얘기도 한번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디자인에 또 달려 있고 예. 복잡하네요. 어떻게 그래요. 되는 건가요? 그러네요. 네.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전환법의 명점으로 지적됐는데요. 네. 예, 맞나요? 네, 뭐 그중에 이제 일부는 사실과 부합하는 것도 있고 조금 예. 약간 틀린 면인데 큰 네. 범위 내에서 제기하시는 네네. 그런 불만들이 다 네. 일리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이제 준비가 좀 미흡했던 것 같아요. 당장 이제 사고가 나니까 국회나 이런 데서는 네. 뭔가 개선 방안을 마련을 해야겠고 네. 그렇다고 새롭게 뭔가를 다 이렇게 치밀하게 만들어내자니 시간도 많이 없고 또 국민적인 그런 불만도 잠재워야 되니까 음.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걸 어떻게 좀 활용해가지고 좀 그럴듯하게 만들 방안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했던 것 같고 그런 어떤 큰 취지만 가지고 있었지 이런 세부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네. 조금 관심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 일러스트 작가분들이나 이런 공예 물건이나 이런 거 만드시는 분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지 않을까 저도 생각이 들고 실제로도 가장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시는 분들이 그쪽 업계에 종사하시는 네.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문제 중에 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인증을 직접 이걸 만드는 사람이 그 비용을 부담을 하고 직접 자기가 인증까지 다 받아야 하는 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법에. 네. 그러니까 사실 그 물건 하나 만들어 팔기도 영세한 사업자인데 그런 비용이나 시간이나 이런 걸 들여가지고 그쵸. 그걸 왜 직접 그걸 만드는 사람에게 저는 그걸 의무를 부여를 하도록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단은 만들어 놓고 나서 그거를 이제 정부나 이런 데서 나서서 뭐 감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사후적으로 뭐 이제 생산된 물건에 대해서 뭐 이상이 있었거나 안전에 위험이 될 경우에는 수거를 한다든지 폐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재를 가할 수도 있었을 텐데 처음부터 인증을 받도록 하다 보니까 이게 생산이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사전적인 규제보다도 사후적으로 일단은 그런 제품을 일단 만들고 나서 계속 그거를 수시로 대신에 만든 물건에 대해 수시로 감독을 나가고 그런 쪽에 행정이 알아서 더 감독을 하는 거죠. 행정의 비용으로 행정의 시간을 투자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그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왜 그거를 직접 만드는 사람이 그걸 다 부담을 해야 하도록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기도 하고 좀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가 이제 원자재랑 관련된 건데 이게 어쨌든 원자재를 그냥 단순하게 그러니까 사실 일러스트 쪽 이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복잡한 공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단순하게 있는 재료를 가지고 약간 살짝 가공을 해가지고 그걸 판매하는 건데 애초에 그것들이 인증이 돼서 나오면 무리가 없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더 관리 감독을 했어야 되는 건데 애꿎은 그냥 그걸 단순히 그냥 그걸 만든다는 이유, 판매한다는 그리고 이유로 디자인이 얼마나 다양한데 거기에 모든 의무를 다 부여한 것 자체가 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쪽을 좀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하려면 오히려 원자재를 생산하는 쪽에 좀 제재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후적으로 이를 딱 만들게 해놓고 그 만든 물건에 대해서 정부나 이런 데서 좀 관리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기업 중심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네네 맞아요. 그러면은 기업 중심으로 범위를 좁혔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왜 이렇게 범위가 확 늘어났나요? 소상공인까지 잡는 걸로. 그러니까 그거를 고민을 못했. 그러니까 일부러 뭐 영세상인들을 타겟으로 한 게 아니라 그쵸. 약간 그것까지 미처 생각을 못한 거죠. 영세상인 이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인지 아마 파악도 전체 안 됐을 거고 지금도 아마 됐을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를 좀 세분화돼서 대상을 딱 이렇게 사실 조사를 딱 해가지고 그러니까 법이 약간 졸속이었네요. 약간 좀 모르겠어요. 저도 뭐 정확한 내막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금 졸속까지 아니더라 좀 성급했다. 시장의 크기를 좀 간과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렇다기보다도 이제 미래는 다 품종 소량 생산이 주가 될 거라고 했는데 이 법 자체는 이제 대량 생산에 적합한 법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이 법안의 그 아까 동기가 되셨다고 말씀하신 가습기 사건 같은 경우도 대기업에 대한 그 단속을 좀 강화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영세상인들이 기존에 안전 그 인증을 받은 제품을 이용하는 건데 거기에까지 손길이 미치니까요. 사실 기존에 했던 것만큼만 잘 지켰어도 사고는 안 났을 수도 있었고 계속 될 수 있는데 뭔가를 좀 또 국민들이나 쪽에 사회 쪽에서 새로운 거를 뭔가를 계속 해놔야 뭔가 일을 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실 어른의 이유가 이게 법으로 물론 한 것도 있겠지만 이게 인식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드시는 분들이 뭐 법으로 꼭 제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스스로 안전하게 하고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꼭 법으로 해가지고 강제하고 제재하고 뭐 비용이나 그게 사회적으로 저는 이것도 낭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안전하게 만들면 되는데 굳이 그걸 인증 거치고 뭐 검사를 거치고 어차피 안전하게 만들면 그 결과가 중요한 건 안전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건데 그 과정에서 너무 불필요한 사회적인 비용이나 이런 게 낭비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다 좀 보완이 돼서 개정안이 통과된 건가요? 네, 일단은 이런 문제점들이 제기가 됐고 타당한 면이 있어서 법에서는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해 말에 개정이 됐는데 이제 네. 그 개정된 내용은 그래서 가장 크게 개정된 내용은 그 기존에 이제 3단계로 구분했던 그 안전 관리를 하나를 더 추가를 해서 좀 그거에 대해서 좀 위해성이 좀 낮은 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런 인증이나 이런 절차를 좀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항목을 하나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 항목에 어떤 종목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적으로 정해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느 쪽은 좀 더 안전성을 강화하고 어느 쪽은 좀 약하게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더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또 최근에 이제 이거 말고도 또 문제되는 게 이제 병행 수입업자라든지 구매 대행업자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우리는 이미 만들어진 물건을 그냥 단순히 팔기만 하는 건데 이미 우리가 만드는 거에 관여도 안 했고 그럼 우리는 사와가지고 대신 팔아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까지 인증을 부과하는 거는 너무 과도하다라는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면제할 수 있도록 안전이나 이런 것도 좀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주로 골자입니다. 저희도 예외로 인정이 되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네, 저도 아마 이런 부분은 좀 예외가 돼야 되지 않을까. 대량 생산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제외가 되면 좋겠네요. 그리고 저희가 뭐 직접 제작을 하는 게 아니니까 디자인만 바뀌죠. 다 공장에 맡기는 거니까 다 만들어진 제품에 그냥 씌우는 거 정도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 새로 추가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품목은 6개월 동안 그럼 이제 회의를 하시면서 정하는 건가요? 네, 시행되기 전에 구체적으로 7월부터 시행이니까 그 전에 마련이 아마 돼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작가들이나 소상공인 분들은 좀 제외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거를 유형을 분류하는 것도 정말 일이겠네요. 아마 일이겠네요.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용역을 아마 주고 즉 전문가 분들이 아마 정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은 개정된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그러면은 작가님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받을 수가 있긴 있나요? 루머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네, 일단 몇 가지 주시면은 뭐 제가 아는 선 한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전환법 개정안은 통과되었는데요. 인증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안전 기준 준수 대상이란 것에 어떤 품목이 포함될지 그런 건 아까 모른다고 하니까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는 아직은.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많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공예 쪽, 이제 핸드메이드 쪽이 있어요. 아까 뭐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그림만 바뀌는 거라서 사실 상관없는데 공예분들은 정말 재료를 가지고 직접 다 만드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게다가 뭐 몸에 직접 닿는 금속을 쓰는 일도 많고요. 이게 뭐 귀걸이 같은 목걸이 같은 것 훨씬 더 예민하시겠네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요새 그 SNS에서 유행했던 젤리 같은 거 주무르는 젤리. 그런 것도 재료만 사서 집에서 자기가 다른 재료를 추가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서 팔 수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아마 안전 물품에서 강화가 될 것 같은데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선은 그 금속 니켈 그것은 이제 많이 하는 것들이고 도자기나 가방 같은 가죽으로 만드는 것들 그런 수작업 공방에 대해서는 수작업 공방이 전체가 안전한 업체 뭐 이런 인증을 받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런 업체에서 이제 물건을 만들 때마다 계속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아마 어떤 업체를 전체를 뭐 인증을 이렇게 받도록은 안 할 거고 그 제품에 대해서 이게 인증을 매는 거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인증의 범위가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법에도 맞춤 옷 같은 경우에는 제외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핸드메이드 뭐 제품이라든지 공예품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좀 제외가 될 수 있도록 그거는 좀 그 이쪽 개정하는 쪽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라서 아마 좀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쪽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일러스트레이터 분들이 이제 인형을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피규어 같은 것도 만들고 이게 인형이니까 어린이용으로 분류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게 뭐 어른들이 사용하고 만들고 이제 어린이는 전혀 상관이 없더라도 이게 단순히 캐릭터라서 아니 뭐 인형이라서 분류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좀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시.
계시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어린이 그쵸. 특별법 그거에 네. 대해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어린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마 네. 연령대를 어디 다른 기관에서 이 제품 어떤 제품을 만들면 이 제품은 몇 세 이하 이렇게 나누는 예. 그런 기관이 별도로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뭐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만드는 사람이 뭐 정하는 게 아니라 네. 어떤 제품을 어린이용 평가를 제품이라고 받아서. 만들면 이 음. 제품은 몇 세까지 사용하는 아마 그게 기준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제품에도 그게 찍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아마 그 기준에 의해서 나눠질 것 같고요. 어린이 음. 제품에 대해서 어떤 정도 안전성 부분은. 예. 근데 이제 어린이 제품 경우는 조금 전환법이랑은 좀 다른 별도의 법이거든요. 완전히 네네네. 예,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이라는 게 기존에 원래 있었던 법이고 그 법에서 물론 기본적인 내용은 전환법과 거의 유사한데 이 법은 사실은 뭐 이런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이런 거 무관하게 기존부터 원래 좀 안전 강화를 위해서 있었던 법이라서 네. 좀 다르게 적용을 받긴 하는 것 같아요. 어. 예. 아무래도 이런 쪽에 좀 종사하시는 분들의 그 소비자가 네, 네. 어린이나 어린이가 있는 아. 가정이다 보니까 또 이 법이 또 까다롭다 이런 게 또 문제가 되면서 같이 알려져서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기존에 그 어린이 제품에 대해서는 원래 법이 원래 있었는데 네. 이제 같이 연관이 되면서 네. 예,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어린이 제품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안전에 이런 것들이 예. 좀 더 그거는 네, 강화해야 되는 게 해야 될 필요가 맞는데 있어서. 불안해하는 것은 이게 네. 좀 이제 캐릭터를 그렸다 아니면 뭐 인형이다라고 해서 어린이 제품의 법을 어린이 법을 받아야 되는 네, 그 네. 사례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지는 부분을 않고 아마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이 제품이라는 게 특별히 뭐 어린이 제품, 성인용 제품 이렇게 딱 법으로 나눠져 있는 게 예. 아니라 13세 이하가 쓸 수 있는 그렇게 인증을 예. 이렇게 뭐랄까 설명이 돼 있는 그러니까 13세 음. 이하용으로 만든 제품들에 한해서 예.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캐릭터가 그려져 있든지 뭐 이런 걸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예. 그 어떤 다른 기관에 의해서 이건 어린이용 제품으로 13세 이하용 제품으로 정해진 물건에 한해서는 그 법의 적용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창작자가 예. 이 물건을 뭐 15세 이상으로 쓰겠다라고 자기가 정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렇죠. 법에서 정해버린다는 법에서 말씀이죠. 어떤 기준이 있을 이게, 거예요. 네. 이게 아마 그럴 거예요. 네. 내가 판매하는 루트, 그러니까 이거를 어린이 플랫폼이나 음. 뭐 어린이 상점에 판매를 네. 하려면 네. 그쵸, 이제 그거를 받아야, 그러니까 뭐 엄격하게 받아야 되고. 몇 세 이하의 나이, 제품이다라고 네. 받아야 이게 음. 판매가 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내가 유아를 타깃으로 한 게 아니라면은 사실 뭐 어차피 거기에는 판매를 안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네. 어린이용 네. 상점에 들어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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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 그녀를 하려면은 그런 네, 기준에 네, 그런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가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거를 어린이가 사용할 위험도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면 내려가는 것 같아요. 아까 저희가 이제 인터뷰 들었던 작가님 같은 경우도 그 SNS 상에서만 판매를 하시지만 인형이거든요. 되게 귀엽게 생긴. 네. 근데 9세 이상으로 이렇게 판명을 어서 받았다고. 받았 네, 어떤 받았다고 다른 하시니까 기관에서. 아마 네. 기관에서 그렇게 정하는 것 같네요. 음. 또 저 궁금한 게 인형 만드시는 거 그것 때문에 피규어 얘기도 나왔는데 아까 그 SNS 젤리 같은 것들이랑 그것도 포함해서 피규어 같은 걸 직접 만드시는 분들은 약품을 이제 사오잖아요. 직접 사온단 그렇죠. 말이죠. 그렇게 네. 해서 이제 제작하시는데 네. 그러면 이거는 특히 이제 조금 약품 같은 거니까 네, 네. 좀 안전도에 대해서 위험성 그런 거를 더 심각하게 느낄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은 그러면 무조건 연령대가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게 되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연령대라는 약품을 거는 네. 그 재료가 뭐냐보다도 이거를 어떤 대상이 주로 쓸 건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게 뭐 어떤 식의 생산이 됐는지는 아마 중요하지 않을 그건 거고, 거기에 들어가지 이거를 않나요? 뭐 아무리 위험한 물건이라도 이게 어린이가 사용할 확률이 낮은 물건들의 경우에는 조금 위험성이 있어도 좀 연령대가 높게 책정이 될 것이다. 돼서 네. 좀 안전성을 좀 약하게 할 수 있을 거고 네. 굉장히 안전하게 만들었는데도 이건 어린이가 13세 이하가 쓸 가능성이 큰 물건이라면 네. 좀 더 엄격하게 볼 거고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연관돼서 건프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네. 반 제작된 부품을 사와서 그걸 조립해서 직접 도색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중간한 이거 완전하게 제작도 아니고 완전하게 이제 사와서 파는 것도 아닌 네. 정말 중간 단계인데 네, 중간 단계네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일부분만 제작이 들어가고 채색을 해서 아마 파니까 그럼 그게- 알료를 가지고 해야 되나요? 그게 어떻게 되죠? 부품만으로 됐고 조립한 다음에 그 채색을 하거든요. 채색하면서 조립하기도 하고요. 수입을 한 다음에요. 예. 수입된 거에 대해서. 근데 그렇다면은 그래도 약간의 작업이 들어간다면 네. 그래도 제조로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싶긴 한데 네. 뭐 전체적으로 이제 그게 위험성이 있게 만약에 그게 높지 않다면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분류에 들어가서 좀 더 완화되는 그런 연령 기준에 분류에 따라서, 뭐 네. KC 네. 마크, 그러니까 연령이 아니라 그 기준 네 가지 아까 등급이 네. 있다고 네. 했잖아요. 안전. 네. 네. 그 등급 중에 최고 좀 낮은 등급이 되면 좀 안전성이나 이런 그게 심사에서 좀 자유로울 것 같아요. DIY 제품이라고 네네네. 네, 그렇게 통틀어서 이야기가 되겠죠. 이렇게 반제품을 사와가지고 네. 자기가 또 조금의 손을 가서 만들어서 DIY 제품. 네네. 그런 거는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뭐 또 따로 그 분류해서 되지 않을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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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그게 맞지 않을까요? 세세한 그러니까 품목을 이게- 정할 게 네. 많네요. 이거를 되게 깊게 들어가면은 진짜 다양한 걸 같아요. 네. 진짜 네. 그걸 일일이 다 나누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고 음. 뭐 어떤 기준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 연령별 기준이라든지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이걸 누가 사용하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의 작업이 들어갔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아, 그리고 또 아까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라고 네. 말씀 주셨는데 네. 그 좀 대표적인 루머 중에 하나가 단속반이 뜰 것이다. 아, 네. 네, 그래서 페어 같은 것들 예를 들면 디자인 페어나 네. 저희 일러스트 페어가 있고 예. 플리마켓이 있잖아요. 네. 뭐 예. 피규어 전문샵 이런 곳들을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해서 벌금을 떼거나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 단속반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나요, 정말? 제가 이제 정보에 있진 않아서 서울시에 있어서 그 네. 구체적인 그것까지는 네네. 그런 정보까지 모르겠는데 네. 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게 지금 이런 논란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정부에서 이거를 굳이 처음부터 막 이거 단속을 막 해가지고 가뜩이나 지금 막 불만이 있는데 네. 굳이 그런 불필요한 그런 반응들을 이렇게 불러일으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법이 일단은 올해 7월에 시행이 되더라도 당장 막 단속이나 이런 것을 하지는 않고 일단 네. 유예기간이나 뭐 이런 이게 잘 정착될 수 있게끔 일단 네. 그러니까 좀 오해하시지 않아야 될 게 이제 이런 소상공인들이 1차적인 대상이 아니거든요. 일단은 네. 그렇죠. 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이런 그렇겠죠. 대량 물건을 생산하는 그쵸, 쪽이 그쵸. 네. 주 타겟이고 법을 만들다 보니까 법을 이렇게 딱 차별화돼가지고 딱 구분해서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네, 좀 생겨난 이렇게 대상이 우려들이구나. 포함되긴 했는데 어쨌든 이걸 직접 단속하고 이런 행정기관에서는 이제 단속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쪽 주로 타겟을 잡는 쪽 대기업 쪽이나 대량 생산하는 쪽이기 때문에 굳이 막 디자인 페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그죠. 굳이 약한 네. 영세하고 이런 쪽부터 먼저 막 와가지고 네. 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약간 너무 무서워서 그러니까요. 그죠. 네, 약간 근데 약간 좀 기우가 또 하다 보면은 또 그럴 수도 있고 또 이게 또 이제 신고가 들어가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간혹. 네네. 예, 뭐 내가 민원이 또 제일 무섭다고. 소비자들이 봤는데 이 업체 이런 거 팔아요라고 신고를 하면 또 네네. 신고가 들어오면 또 행정기관에서는 또 조사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피해를 볼 수는 있는데 막 정부에서 막 의도적으로 먼저 나서가지고 막 예, 갑자기 네. 막 7월 달부터 막 강화한다든지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의 잘못도 있거든요. 이거를 세밀하게 네네. 다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아직 못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아마 그렇게까지 막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확실히 듭니다. 민원이 안 들어가면은 안 움직일 것 같긴 한데 네. 왠지 그걸 노리고 민원 넣는 사람이 생길 것 네, 같긴 분명 해요. 뭐 네.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근데 민원을 넣으면 빼도 박도 네. 못 하나요? 아니면 뭐 근데 민원이 넣었다고 해서 또 그렇다고 다 뭐 네. 하는 게 아니라 네. 뭐 네. 내용을 그럴 것 판단을 같아요. 하고 또 한번 봐야 될 필요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예. 그 상대가 네. 예를 들어서 뭐 잘못을 했다고 해도 네. 사실은 이게 처벌을 할 때 업체의 규모에 따라 그리고 그렇죠. 네. 그 사람이 그 위법을 통해서 얼마만큼 네. 이득을 취했냐에 따라 또 경도가 맞아요. 달라지잖아요.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혹시 네. 공무원으로 아니, 저는 이미 사업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걸려도 소상공인. 크게 피해를 보는 게 없을 것 네. 같아요. 업체의 그래서- 규모에 따라 다르다. 네, 그래서 네. 이거 너무 겁을 안 먹으셔도 네. 그러니까 1인 네. 창작자의 경우에는 네, 네, 크게 네. 겁 안 먹어도 된다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왜냐하면은 네. 지금 요즘에 영화도 사실 그 사회 비판적인 그런 영화가 많고 저 억울한 내용을 다루는 그런 영화가 많아서 그래서 지레짐작이 네, 조금 너무 많이 네. 걱정을 네. 하시나. 네. 근데 저는 한 가지 좀 말씀하신 말에 또 공감을 하면서도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일러스트 작가분들이나 이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게 네. 이게 처벌도 있지만 네. 이게 시장이 좀 위축되지 않을까. 네네네. 네. 전체적으로 좀 약간 조심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뭔가 생산이나 이런 데 좀 상작 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예. 불안이나 고민들도 크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은 조금 어느 정도 이 법이 되면서 좀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서 단순히 처벌이 아니다 하더라도 좀 그런 네네. 거를 좀 막기 위해서라도 확실하게 이런 네네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죠. 네. 예, 마련되지. 이게 사실은 않지 또 않을까 싶어요. 작업하시는 분들이 예. 뭐 처벌이 났더라도 네. 사실 그런 거 하나 때문에 그렇죠. 신경을 딱 조심하게 쓰게 되고, 되면 네.
이게 너무 그쵸. 스트레스를 네, 받거든요. 받게 되고 그리고 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했지만 인증 비용 때문에 물건 3개 만들 걸 하나로 맞아요. 줄인다거나 이러면 또 네네. 디자인의 수가 또 줄고 그런 네, 문제 그러니까요. 아니겠습니까? 일단 민감한 문제라서. 네, 네. 작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네. 너무 이렇게 키게 되면은 네. 사실 힘이 들죠. 이게 그러면 KC 인증 그 인증을 받는 것이 결국은 이제 최종 판매자가 꼭 받아야 한다 이 법은 변함이 없나요? 네, 일단은 뭐 대상이 판매업 제조업자랑 그 수입업자들은 대상이 돼요. 이 그렇게 돼 법- 있다는 건 시- 결국 작가들도 대상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작가들이 만드는 물건들에 대해서는 그거를 좀 기준을 완화해서 네. KC 마크를 받지 않더라도 뭐, 예외를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해주겠다. 다른 네. 다른 경로로 이게 음. 인증을 받으면 안전하다라는 것만 어쨌든 확인만 그러니까 KC 마크라는 것도 결국에는 안전하다는 거를 공인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런 KC 마크 끄는데 비용이 들고 이런 검사 비용이 드니까 그걸 거치지 않더라도 다른 식으로도 안전하다는 거 네네네. 어떻게든 뭐 서류라든지 확인을 받으면 네. 그냥 통과할 수 있게끔. 네, 그렇군요. 이런 약간 질문들 같은 경우는 그럼 한 요 정도로 하고요. 이제 KC 마크를 달아도 안전에 치명적이었던 제품들이 많지 않았냐, KC 인증 자체가 문제가 아니냐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오면서 소상공인 분들이 대폭 수정까지도 아니고 아예 나아가서는 폐지를 바란다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회들도 같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패션 쪽이랑 핸드메이드 디자인 쪽이랑 막 어디 시장 연합, 상인들 연합 이렇게 해서 막 같이 설명회도 들어 다니시고 네이버에도 카페도 있어요. 폐지를 원하는 모임이라고.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우리 작가들도 또 어떤 자세를 좀 취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이렇게 계속 목소리를 내주시는 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특히 좀 목소리를 내실 때 이제 어쨌든 국회라든지 정부나 이런 쪽을 상대를 해서 내야 되는데 네. 조금 더 조직화되고 좀 단일화된 목소리를 내는 게 각 개별적으로 막 내는 것보다는 네네네. 어떤 하나의 어떤 단체라든지 어떤 모임이나 어떤 이런 데를 네. 통해서 좀 공식적이고 이렇게 문제 제기가 좀 서면이나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가 단일화된 목소리가 내는 게 가장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근데 전환법이 아까 취지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이게 당장 이걸 좀 폐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사회적 분위기도 네. 그렇고 안전에 네. 대한 이런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걸 폐지를 당장 주장하는 건 어떤 취지로 폐지를 주장하시는 충분히 저는 심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네, 심정적으로 심적으로 이해하지만 저는 이해는 가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폐지라는 게 뭐 다른 그게 아니라 다른 뭐 귀찮으니까 아니면 힘드니까 아니면 뭐 안전하지 않아도 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또 오해를 해서 네. 폐지를 주장할 경우에 그런 식의 또 반발이 있을 수 있기 그러네요.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 네. 폐지는 네. 그러니까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게 인증을 받으면은 그에 대해서 뭐 인증이 잘못되거나 아니면은 업체가 인증 받은 거랑 다른 재료로 써서 만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세밀하게 좀 그러니까 개정을 해서 근데 좀 얘기를 하실 때 조금 아까 말씀드린 질문 중에서 약간 좀 과장된 측면이 있는 거고 좀 잘못 확인된 네. 사실도 네,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걸 정확하게 그러니까 아까 의견을 단일화되라는 게 좀 그런 것들을 좀 중재를 해가지고 좀 모아서 그러니까요. 현실과 진짜 맞는 사실과 부합한 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좀 그런 관련돼서는 좀 전문가나 아니면 기관이나 이런 쪽의 의견을 조금 그래도 들어보고 네. 전문가들 사실 문제점 지적하고 있긴 하거든요, 지금도.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귀를 기울여서 진짜 현실에 맞는 주장을 좀 해서 좀 근데 목소리를 좀 적극적으로 내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아요. 계속 목소리를 내니까 이번에 개정도 이루어진 네, 것 네, 같고. 네. 사실 반영이 이게 됐거든요. 저희가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협회가 있어야 아, 기존에 네. 막 떠돌았던 뭐 소문이나 뭐 이런 것들을 네. 정리를 할 수가 네.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SNS 상에서 네. 다들 이제 두려워하는 목소리만 가득 네, 네, 네. 차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정확한 정보를 들을 장소가 좀 없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하고 좀 음. 분류를 해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팩트들만 골라서 네. 좀 이렇게 계속 목소리를 내야 네. 이제 협회로서의 힘을 가질 수가 있는데 네. 지금은 네. 뭐 다른 말씀하셨다시피 아까 뭐 다른 패션 쪽이나 네, 뭐 다른 다른 카페나 뭐 협회들은 이런데. 다 어떻게든 뭔가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일러스트는 전무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무서워만 그래서- 하고 있고 네. 그 핸드메이드 쪽 그분들 디자이너 그분들은 소상공인 협회 쪽에서 껴주시더라고요. 아, 소상공인 협회가 네, 있으니까. 소상공인 소상공인 뭐 동대문 상인연합, 네. 종로 상인연합 이런 분들이 카페를 만드셨는데 거기에 네. 핸드메이드 공예 부분 이렇게 게시판을 조금 내주셨어요. 거기에 일러스트도 네, 일러스트 디자인 분들이 아마 네. 관심 있는 분들은 가입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우리도 그런 게 필요하네요. 이게 다행히 이제 몇몇 작가분들 SNS 상에서 많이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인기 있는 작가분들이 그런 거 보면은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네. 또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하지 않은 것들이 되레 이제 확성기처럼 돼버려가지고 네. 그렇게 되는 이제 단점도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어디에 관련 기관에다 연락을 드려야지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전화를 했더니 네. 근데 그 기관에서도 잘 몰라서 답변이 통일되지 않게 이제 그래요. 알아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가요? 일단 이런 법안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소상공인, 의류를 만드시는 분들이나 혹은 네. 뭐 이런 창작자분들이 바로 내가 얻을 것 같은 불이익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하려면 주로 어느 쪽을 먼저 컨택을 해야 그것이 빠를까요? 일단은 소관하는 부처는 크게 봤을 때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네. 이 일을 하는데 그거 너무 큰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보시면 정확한 부서나 이런 것들이 아마 조직도에 나와 있을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서치를 못했는데 네, 행정부처죠. 거기 보시면 아마 있을 거고 근데 행정기관에 직접 가서 개별적으로 어떤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거는 네.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네네. 어떤 그래도 뭐 이렇게 협회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어떤 조금의 어떤 통일화된 어떤 단체가, 단체나 네. 모임에서 그런 것도 영향력이 있나요? 네. 예를 들어서 그렇죠. 작가분들의 위주로 뭐 서명 운동을 해서 뭐 어떤 네. 내용들을 다 취합해서 뭔가를 뭔가를 해도 조금의 그렇죠. 그게 현실적으로는 가장 효과적일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네. 하긴 전화를 한다고 해도 전화 그 잘안 말단 직원분들이 또 어떻게 얼마나 알 것이며 그러니까. 그 전화하는 전화한다고- 개인은 또 얼마나 네. 시시콜콜한 네. 이야기를 다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언론을 음. 활용하시는 방법이 제일 네. 좋더라고요. 뭐 SNS라든지 진짜 뭐 언론도 꼭 딱 정규 매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네. 다양한 요즘에는 인터넷 매체도 있고 많기 때문에 요즘에는 법률 같은 거 잘 공개돼 있어갖고요. 거기 음. 전환법에 해당하는 물품이 뭔지 다 맞아요. 리스트는 다 네. 있더라고요. 정보는 요즘에 다 있죠. 네. 예. 근데 그게 이제 만들어져 있다고 사실 잘 읽는 것이 아니라는 게 이제 전에 그리고 제가 봤는데요. 제가 이거 전환법 때문에 저도 공부를 해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죠. 저도, 그러니까 이거 일반인이 해석하는 데서, 알기에는 문서가 네. 한글로 써 있다 뿐이지. 네, 맞아요. 그걸- 저도 아직 100% 다 이해 못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이거는. 저는 그거 읽으면서 어렵다기보다도 네. 내용들이 흩어져 있어서 네, 맞아요. 중구난방이죠. 네. 네, 중구난방이고. 네, 저도 기사들을 또 몇 개를 찾아봤는데 기사 중에서도 이게 조금 잘못된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요즘 실제로 언론도 이제 못 조금- 믿는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정확하게 내용과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근데 네. 크게 봤을 때는 그래도 맞거든요. 큰 틀은. 네. 큰 틀은 맞으니까 정부에서도 그거를 그냥 불만이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될 것 같고 네. 좀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어요. 예. 저도 네. 이제 이런 그 전폐목 카페 가입을 해서 이제 알아보니까 네. 주요 이제 내용 중요한 것들은 이제 매니저나 운영자분들이 이제 공지를 하시는데 네. 각 게시판마다는 계속 걱정하는 글이 계속 올라오세요. 음. 그러니까 그 공지도 어떻게 보면은 막 걱정하느라 안 보실 수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정보를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제 정부나 그런 유관 기관한테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정보가 네. 제대로 이제 국민들이나 그 관련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전해지는 것도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고 있고 또 이제 요구 사항이 그럼 정확하게 어떤 건지, 그러니까 불만하고 또 요구 사항은 좀 틀릴 수 있잖아요. 그쵸. 내가, 네. 내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거를 정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그냥 단순 걱정도 있을 수 있어서 네네. 예. 진짜 정부에서 진짜 우리가 원하는 요구 사항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그거를 쟁점별로 한 뭐 4-5가지나 이렇게 해가지고 네. 딱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를 딱 해서 그렇게 해서 딱 몇 가지로 간추려서 요구를 해야 정부에서도 그거를 반영을 하지. 너무 막 많은 요구들 한꺼번에 해버리면 네. 네, 그렇죠. 못하니까 예. 그거를 좀 압축적으로 정리를 해서 우린 딱딱딱 요거를 했으면 좋겠고 이거 단계적으로라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단계적으로 뭐 1번부터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공예품 만드시거나 이런 작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보시는 것 같아요. 경험을 많이 해보시는 것 같아요. 좀. 예. 네. 네, 그전에는 목소리를 또 못 내셨던 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내주시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분야에 종사하고 계시는지 이번에 네. 좀 또 새롭게 알았거든요. 요즘에 네. 만드시는 분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가지고 예전에는 그냥 그림만 그리다가 만드시는 분들이 요즘에 좀 많아져서 아마 예. 작가님들이 이제 생계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그쵸. 있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 서울시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중앙부 수처는 워낙에 이렇게 전국을 다 관할해야 네네네. 되고 인원이 많아서 좀 힘든데 서울시는 그래도 서울 지역에 한해서는 저희가 좀 할 수 있으니까 네.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주시면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상인들을 관리하는 부서 네, 저희는 하고 이제 컨택해야겠네요. 저희 과도 있고 소상공인 지원과라고 또 있거든요. 네. 소상공인 지원과라고 있어서 아니면 저희 다산콜센터가 120 전화번호가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쪽으로 해서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담이나 도움을 받고 싶은데 어느 과를 연결해서 좋겠다라고 하면 그럼 잘 그 알려주시나요? 상담하시는 분들이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니까 120 전화하셔서 이쪽에 전화법 관련돼서 좀 상담을 받고 싶다고 하면 아마 관련 부서 연결해 주실 거고, 네, 아니면 저를 찾으세요. 전 조일영 변호사입니다. 네, 저랑 통화하고 싶다, 뭐 이렇게 원하시면 120에다 얘기하시면 네, 제가 그러면 저희가 이제 후기에 변호사님 연락처를 올려드려도 되나요? 메일 네, 주소를? 저 사무실 전화번호는 어차피 공개돼 있는 네네네. 거니까 네, 메일 네. 주소랑 사무실 전화번호랑 알려드리겠습니다. 업무하시다가 계속 전화통이 마비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저는 오히려 좋습니다. 일을 할 수 있어서. 예. 네, 일이 막 쏟아지시겠어요. 괜히 나왔어. 아니에요. 저도 영업하는 전화선 뽑고 막. 그리고 아까 잠깐 나왔는데 이거는 생산자보다도 이제 소비자 기준으로 한 불만인데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KC를 받아도 이게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아까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거 받았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그래도 사고 나왔죠. 터졌어도 그거 안전에 책임을 지거나 어떤 뭐 맞아요. 처벌하거나 예. 보상하거나 그런 게 네. 전혀 없었다는 불만에서 이게 네. 과연 이게 받아봤자 소용 없는 그렇죠. 게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런 실제로는 얘기가 KC 나왔거든요. 마크로 해서 그게 만사 오케이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청와대 네. 청원에 올려놓으신 어떤 분 글을 읽어보니까 그분이 이제 내가 이걸 사면 내가 최종 소비자가 되는데 작가들이 또 그 원자재를 사서 또 제품을 팔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제품이 좀 위해한 물질이어서 나도 다쳤고 그리고 내가 물건을 재조립해서 판 그 소비자도 다쳤으면 나는 병도 없고 처벌을 받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문제라고 사실 지적을 원재료를 하시더라고요. 그 하는 쪽에도 좀 더 제재를 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네. 그쪽에 좀 더 안전을 좀 신경 써야 되는 거죠. 사실. 안 그래도 우리가 이제 방송이 나가는 날이 금요일이잖아요. 예. 목요일에 이제 각종 동대문 상인 연합분들이랑 이제 많은 이제 상인 연합분들이 모여서 설명회를 갖는다고 합니다. 전화법 개정안에 대해서.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전문가들과 이제 종사자분들이 모여서 어떤 실제적으로 시장에 어떻게 법안이 이제 돼야지 맞는 것인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잘 법안에 반영하려고 설명회를 가주신다고 해요. 거기에 아마 핸드메이드나 공예 쪽 종사자분들이 같이 따라가시겠죠. 이제 몇 분들이. 그러면 이제 거기서 좀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실제 종사자분들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듣고 법안에 반영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행정 그게 정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구체적인 목록은 어디서 봐야 되는지 그거. 법이랑 개정한 네. 내용이요. 그러니까 아까 저도 말했지만 이게 다 흩어져 있으니까 찾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 예. 법을 직접 보시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근데 법을 또 보기는 좀 쉽지가 않잖아요. 법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그게 또 알기 쉬운 예. 말로 풀어 쓴 게 아니라서. 제일 정확하게 알려면은 법을 직접 뭐 원문 그대로 보시는 게 제일 좋은데 좀 어려우니까 그렇게 보시기에는. 이제 법은 이제 정해져 있고 예. 큰 틀만 잡다 보니 세세한 건 안 정해지는 걸로 알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행정부에서 다 네. 정하는 걸 법에서 이제 법은 국회에서 정하는 거고요. 예. 그 법에서 이제 뭐 구체적인 내용 아까 말씀드린 어떤 대상이나 예. 이런 것들은 그 위임을 해요. 그러니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위임을 하는데 예. 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대통령이나 행정부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그 부처 부처에서 정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이라서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이 되는지는 거기서 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법과 달라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바뀌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렇죠. 이제 법 같은 경우는 여야가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야당이 반대할 경우에 통과되기 어려운데 예.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그냥 정부에서 그냥 정하면 되는 거라서 예. 뭐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더라도 뭐 이게 그런 절차나 이런 것들은 좀 훨씬 쉽죠. 그래서 아마 설명회를 갖고 종사자들 네. 얘기를 들어보려는 설명회를 네. 많이 갖는 것 같아요. 네. 아마 7월 되기 전까지 부처에서 더 다양하게 그런 자리를 마련할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이 또 홍보가 좀 잘 되면 디자이너나 그런데 일러스트레이터도 적극적으로 가셔서 의견 네, 내시면 참여를 아마 해서 좋을 것 같아요. 전에 그 서울시에서 예. 그 예술인 불공정에 예. 대해서 청책 토론회를 예. 연 적이 있잖아요. 그때 네. 작가님들 많이 오셨나요? 네, 그때는 많이 오셨는데 그때는 근데 만화 쪽이나 주로 이쪽이 대상이라서 주로
만화 쪽에 그러면은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쪽에서 어떤 문제들이 제기가 됐나요? 이게 만화긴 하지만 네. 저희도 비슷한 이게 접합점이 있으니까 네. 그런 게 좀 궁금한데. 네, 뭐 만화 웹툰 이쪽에서 이제 불공정 계약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요즘에 이제 유료 웹툰 이런 게 많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옛날에 무료일 때는 뭐 그냥 수익 배분하는 게 되게 단순했거든요. 되게 간단하게 그냥 뭐 몇 편 이상 보면은 그냥 몇 편 이렇게 뭐 얼마 준다, 네. 회당 얼마 준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유료가 되면서 뭐 코인도 받고 막 수익 네네. 구조가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수수료가 네, 또 수수료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아질 수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막 그래서 그 비율을 가지고 이제 작가분들이 많이 좀 이렇게 불공정하다. 아, 이런 비율이요? 네, 비율이나 네. 아니면 너무 일방적으로 다 가져간다. 너무 네. 아니면 그러니까요. 제대로 아, 주지 그게 않는다. 제일 그러니까 그런- 플랫폼이 네. 가져가는 게 네. 너무 많다. 네. 작가의 창작 활동에 그렇죠. 비해서. 네. 그리고 저작권이나 이런 것들도 원래는 작가한테 있는데 그걸 존중하지 않고 그냥 음. 플랫폼 쪽에서 마음대로 그거를 뭐 다른 데 사용한다든지 이런 식의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일러스트 작가분들 하고 이제 들은 부분은 작업을 하는데 너무 수정이나 어떤 너무 지시나 중간에 개입을 많이 한다, 간섭 네. 많이 한다. 아, 지난 시간에도 나왔던 이야기네요. 아, 네. 그런 얘기들을 제일 많이 들었어요. 네.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 계약서에 명확하게 사전에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은 사실 관련법은 거의 없는 거죠. 계약서로 그러니까 다. 대략적으로만 네. 뭐 그냥 약간 돼 있지. 뭐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뭐 네. 몇 번을 할 수 있다든지 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1대1로 계약서로 그거는 이제 정해야 되는 계약서에 거죠. 정해져 있는 건데 그게 너무 근데 법에 있긴 해요. 그거를 그렇게 하는 걸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불공정한 내용으로 정해놨는데 이제 그거를 처벌을 하고 사실은 실제로 이제 과태료나 이런 것들 해서 처분해야 되는데 거기에 네. 대해서 그냥 법만 만들어 놓고 약혀지지 않고 있는 거죠. 일단 우리가 전환법에 대해서는 개정안도 나왔고 이제 부처에서도 서로 이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 진행되는 것들을 쭉 지켜보기로 하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또 진행되는지 그런 피드백은 저희가 또 변호사님한테 받아서 네네. 또 알려드리고 또 뭐 게시판이나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우리가 정리를 해보고 예술인들이 관련법이 나올 때 좀 어떤 식으로 반응하면서 다른 사람 연대를 하고 또 법에 이렇게 대응을 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또 바람직한 태도인지 그런 것도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약간을 이용해서. 네, 뭐 이제 제가 사실은 제가 국회에서 원래 서울시 근무하기 전에 국회에서 좀 근무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예. 그럴 경우에 이제 분명 국회에서 보면은 진짜 이해 관계자 분들이 단체에서 많이들 오셔서 목소리를 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이제 그런 데를 가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국회에서 하는 뭐 토론회라든지 네, 아니면 아까 말했던 의원실, 정책 토론회나. 특히나 이런 지금 이게 이제 산자부 산업통상위원회 같은 데서 이제 국회 거기서 이제 소관하는 법이라서 네. 거기 소속 국회의원들이 이거 법을 만들고 하니까 그쪽에 가서 실제로 의원실에 가서 면담 요청을 한다든지 사실 그쪽은 이제 국민들이나 이런 쪽을 만나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약속을 잡아서 산자부 소속 산자부 국회의원분들. 소속 국회의원들 네. 의원실 전화번호 공개돼 있으니까 나는 이런 쪽인데 좀 의원 만나서 얘기할 게 있다. 그럼 뭐 의원이 직접 시간이 되면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뭐 서면이나 네. 이런 걸로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고 아니면 메일 주소는 또 오픈돼 있으니까 이런 메일로 정리된 내용을 또 보내면 의원실에서도 오히려 이쪽에서 또 자기가 뭔가를 또 개선하고 이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네. 만날 수도 있거든요. 거꾸로. 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만나서 면담 요청도 할 수 있고 예. 그래서 사실 국회의원들 제가 뭐 이렇게 말해서 모르겠지만 국회의원분들도 사실 이 법에 대해서 몇 분이나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걸 개정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를 수 있거든요. 또 당사자가 아닌 이상 저도 네. 사실은 이쪽에 공무원으로만 있기 때문에 네, 실제 알아봐야 현장에서 되니까. 어떻게 이게 진짜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피해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가서 설명도 좀 하고 좀 설득도 네. 좀 하고 이해도 좀 시키고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 네, 애초에 이게 문제가 됐던 것도 너무 기업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음. 거기 맞춰서 음. 이거면 되겠지 하고 만들었는데 네.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터진 거잖아요. 네, 네.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 완전 네, 다른 맞아요. 분야고. 모든 법에서 네. 다 이런 문제가 네. 나오겠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분들은 좀 당사자분들께서 직접 나서서 네. 가서 좀 찾아도 보고. 예.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나 창작자들이 그런 시장이 이런 법에 크게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시장이 컸다는 걸 알게 된 계기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기업 관련된 그런 안전법을 따로 두고 또 소상공인이나 이런 창작 물품에 대한 법을 따로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고 저는 좀 모르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스스로 좀 안전 기준이라든지 이쪽에서 하시는 분들, 핸드메이드 하시는 분들도 뭐 자정 노력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그런 좀 뭔가 우리가 먼저 선도하겠다.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꼭 법과 상관없이 법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안전 기준을 부합하기 위해서 하고 우리는 어떤 제품을 쓰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뭐 공개를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제품을 사용해서 물건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창작 과정을 좀 오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사실은 법이 없어도 사실은 되거든요. 네, 법이 맞아요. 없어도 우리가 스스로 그러면 소비자들도 사실은 믿고 그걸 구매를 하는 거고 좀 그런 그렇겠네요. 꼭 법으로 해서 법을 해서 제재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고 법에서 제재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뭐 우리는 법이 있든 없든 우리는 원래 하고 있었고 이걸 우리는 법이 없어도 이건 지키려고 한다라는 것들을 먼저 보여주면 좀 더 소비자들한테도 좀 좋고 왠지 그런 게 생각나요. 이제 농산물 같은 경우에도 적으로 일정 이상만 농약을 안 뿌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하지만 이제 농민들이 직접 이제 농사 짓는 거 공개하고 정보 공개해서 우리는 그렇죠. 이렇게 농사 짓는다 이런 거 쓴다 하면은 자기 얼굴 걸고 하면 그게 더 믿고 맞아요. 사더라고요. 무슨 맞아요. 요즘에 실명제라서 막 마트 가면 요즘에 얼굴 막 내놓고 얼굴 팔잖아요. 걸고. 그럼 왠지 뭐 좀 더 안전할 것 같고 이런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서도 이쪽 종사하시는 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굳이 뭐 우리가 법을 지키기 위해서 뭐 최소한의 뭐 한다는 보다도 우리가 더 안전하게 할 우리는 소비자를 그렇네요. 위해서 한다. 단순히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에서 넘어서서 이제 작가분들이 많이 제품을 만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도 넓어졌고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그 부담 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좀 가지는 것도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도 양심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시는 분들이 어차피 파는 물건 그런 때문에 물건을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익을 순진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천에다가 그림 그리는데 이 천은 어떤 안전한 회사에서 가져왔고 그리고 그 물감은 천 물감인데 이게 그 인증을 받았던 뭐 예를 들어서 친환경 재료다 이렇게 해서 그려서 그런 영상까지 있으면 사실 내가 영상 만들어서 내가 잘못하지 않은 거 충분히 그렇죠. 그게 사실 인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안 되니까 그걸 KC 마크로 한다는 건데 굳이 그런 인증을 이렇게 보여주면 사실 KC 마크보다 더 훌륭한 마크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작하신 분들도 사실은 소비자기 때문에 그 재료가 어디서 인증을 받았다 괜찮다라는 걸 믿고 사서 만드시는 거거든요. 이게 알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이게 안전할 거를 믿고 만드시는 거지 그거의 재료라든가 좀 위독성을 내가 조사를 따로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한번 알아보는 것도 아마 내가 제작자가 되면은 좋은 경험이 될 것 같고 그 그림 같은 경우는 사실 물감이 오래 만지면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 도자기 같은 경우도 이제 저기 유약 만들고 그러면 그게 사실 좋은 물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전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고 만드실 때 마스크도 착용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먼지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법이 생긴 김에 제작자도 그렇고 소비자도 그렇고 다들 한 번씩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잠시 이제 현재 정부나 시에서 소상공인, 프리랜서, 예술인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 중에 법률적인 도움을 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전에 홍원표 작가님 편에서 잠시 서울시 무료 상담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상담을 혹시 조 변호사님이 해주시나요? 뭐 제가 혼자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 이제 거의 전문 상담원 분들이 변호사님들 위주로 해가지고 전문 상담원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과 이제 제가 이제 같이 상담을 진행을 하는데 공식적인 명칭은 서울시 문화예술 불공정 상담센터거든요. 오프라인 상담이 있고 온라인 상담 두 가지가 진행이 되는데 오프라인 상담은 여기 홍대 근처에 서교 실험예술센터라는 데서 거기서 월 1회 월요일 날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바로 아무 때나 가서 상담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사전에 좀 예약은 해주셔야 되거든요. 거기가 이제 사이트가 있는데 저희 눈물 그만 그냥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름은 좀 잘 줬다고, 눈물 그만. 조금 그 이름 잘 줬다고 좀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정말 눈물 그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약간 우울한 느낌이 드는데. 좀 바꿀까요? 좀 너무 어두운 느낌이 나긴 하죠. 좀 밝은 느낌은 안 드는데. 아무튼
그 네이버나 다음 포털 같은 데서 그냥 눈물 그만이라고만 검색을 해도 저희 사이트가 뜨거든요, 주소가. 그러니까 그 주소 이용하면 거기에 이제 문화예술 배너가 있어요, 왼쪽에. 그래서 거기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거기 상담 게시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뭐 상담 사연을 직접 쓰셔도 좋고, 아니면 이런 점이 있어서 오프라인 방문을 드려서 상담을 받고 싶다, 이렇게 그냥 쓰셔도 되고요. 좋은 곳이 이미 있네요. 네, 근데 아직 많이 홍보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부터 이걸 했는데 좀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도 좀 이 사업에 대해서 좀 홍보도 하고 들으시는 분들이 뭐 사소한 것도 저희가 이게 조금 서울시에서 하다가 보니까 부담 가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이런 걸 물어봐도 되나? 이런 걸 물어봐도 되나? 아니면 좀 괜히 물어봤다가 그러니까 좀 그럴 염려도 하시잖아요. 괜히 물어봤다가 너무 사소하지 않나? 아니면 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괜히 좀 알렸다가 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조심하려고 하거든요. 최대한 신원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도 유지하려고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사소한 것도 진짜 괜찮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단순히 난 이게 궁금한데 진짜 어디 물어볼 데가 없다. 법률적인 게 그죠? 뭐 피해를 나 받진 않았지만 이게 진짜 궁금하고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이따가 한번 물어볼게요. 언제든 갑자기 생각이 나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법률을 창작자 개인 사업가들이 많이 알아야 되는데 그런 교육이 조금 부족해요. 잘하면서도. 그래서 지인이나 이렇게 그죠? 친척 중에 아는 사람이 있지 않으면은 할 수 있는 데가 뭐가 있어요? 네이버 지식이네. 검색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그것도 정확한지 알 수가 없고 저희가 카페에서도 이제 한번 홍보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방송 끝나면 여기 후기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 저희가 여기 카페랑 일사 카페랑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안도 괜찮고, 저희 왜냐면 서울시 또 이게 게시판이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운 분도 있는데 일사 카페를 활용해서 하시고 저희한테 그거를 이제 이렇게 뭐 저희가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그것도 좋네요. 아무래도 이쪽으로 접근이 좀 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저희 게시판이 아니더라도. 상담하실 때 이제 예술인 분들이나 작가분들 상담하신 적이 있나요? 네네, 대부분 작가분들이 주로 많이 찾아오시죠. 주로 찾아오는 그 상담의 그 주제는 뭔가요? 주로 뭐 대금을 못 받았다, 돈을 제대로 못 받았다, 눈물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일방적으로 해지됐다. 이런 대금과 해지. 많은 그게 이제 주로긴 한데 워낙 다양해요. 진짜 다양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딱 하나로 말씀드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진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다 해주시기 때문에 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한번 겪으셔서 막 어떤 법적인 것까지 문턱까지 갔다 오신 분들은 그 뒤로 되게 수월하게 이제 대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너무 무섭고 내가 대응을 했다가 나중에 또 불이익을 받을까봐 많이 사실 두려워하시고. 그게 제일 걱정이잖아요. 계속 일해야 되는데. 계속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불공정한 계약이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여기서 말을 하면 안 되니까. 빠른 시일 내에 그 계약서나 그 뒤에 이렇게 뭐 내용 증명 보내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봐야겠네요. 네, 또 한번 불러주셔서 사실은 전환법보다는 제가 주로 하는 업무 분야가 그쪽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불러주셔서 다음에는 좀 디테일하게 사례들을 대해서 찾아와서 아예 그냥 상담을 해버리는. 아니면 아예 고정적으로 코너를 하나 주셔도 법률 자문 해버릴까요? 매주 코너를 하나 주셔도 한번 짧게라도 코너 감사합니다. 저희 일사는 이렇게 꽁으로 변호사를 얻었네요. 일사 뭐 전용 변호사, 전용 법률 자문위원이 되셨어요. 이렇게 되시면 저희 영광이죠.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법이 바뀌면서 이제 새로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새로운 법 때문에 다 범법자가 되게 생겼다고 너무 무서워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차분하게 다 모아서 한 번에 알려준 서비스가 있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이제 마음처럼 쉽지 않으니까 이제 작가분들이나 소상공인 분들도 다 우왕좌왕하면서 유관기관에 전화를 걸어서 문의를 하고 서로 어떻게든 알아보려고 했었는데 그 와중에 루머가 좀 과장돼서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정안이 통과가 돼서 이제 차분하게 종사자들 말을 들어보면서 정리 중이라고 하니까 일단 믿고 좀 차분히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전환법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도 관계자들 뭐 의류업체 그리고 소상공인 분들이 단합을 잘 해가지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해요.
뭐 전환법 개정 대책위원회나 네. 네이버의 전환법 폐지 모임 카페도 있지만 소상공인 연합회, 뭐 전국 핸드메이드 작가 모임 등등 뭐 많은 뭐 남대문 시장 상인회 많이 있잖아요. 협회들이. 네, 도매상가 대표자 네, 협회 네, 네.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네, 깜짝 네. 놀랐어요. 네, 여기 리스트만 해도 네. 엄청나네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고 이런 것까지 있을까 싶은 분들도 협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성동 수제화 협회. 네, 수제화 협회라니. 네. 거기는 좀 오래됐을 것 같은데요. 아, 성동구가 그런가요? 원래 오. 수제화로 유명하잖아요. 오. 예. 한국 뭐. 차양산업협회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협회를 만들어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잖아요. 네, 다시 네. 한번 그런 걸 느끼네요. 네, 지금 웹툰계에서도 이제 업계와 큰 문제가 생기고 있고 지금 그것도 진행 중이잖아요. 네. 네네. 예, 웹툰계는 이제 만화가 협회도 있고 웹툰 작가 협회도 있고 어떻게든 협회가 있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웹툰 예. 협회도 또 네, 딱 따로 많아요. 있고. 예. 네. 산업이 큰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문제가 있을 때 구심점이 되어줄 역할을 하는 그런 협회가 있다는 게 네. 정말 큰 것 같습니다. 뭐 하는 일이 무엇이든 프리랜서 이제 그림 작가들은 각계의 전투 알아서 이제 해야 되고 혼자서 다 하는 네네네. 일이 많잖아요. 네네. 생각들이 이제 예전부터 쭉 들고 네. 있는데요. 협회에 대한 예. 네.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행령과 시행 규칙에서 이제 법이 가진 구멍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제 작가들과 공예인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일관된 창구가 하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네. 하나 만듭시다. 만드시죠, 뭐. 우리가 뭐 네. 보호를 받지 못하더라도 네. 예. 그렇죠. 그나마 먹고 있던 밥그릇을 네. 깨진 않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 서로 힘을 모으고 또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네. 그런 게 있으면은 참 좋죠. 뭐 예술인이나 창작 활동의 판매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제 설명이나 정책 토론회 네. 같은 소식도 음. 이제 많이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오늘 조 변호사님 처음 이제 오셨는데요. 오셨는데. 소감 어떠실까요? 네. 네. 일단 여기 방송국에 지금 왔는데 굉장히 분위기가 생각보다 되게 아늑하고 따뜻하고 되게 좋네요. 네. 오늘 너무 추웠죠. 별로- 네. 별로 오늘 밖에 엄청 추운데 지금 안에 굉장히 따뜻합니다. 지금 막 훈훈해가지고 네. 막 약간 졸릴 정도로 지금 저희들의 열기가 네. 훈훈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방송 지금 분위기랑 이게 너무 좋고 네. 좀 기억에 남을 것 같고요. 오늘 진짜 전화법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이 좀 공부가 됐고 저도 잘 몰랐던 부분을 오히려 네.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쨌든 제 서울시에서 저도 행정 공무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직접 민원인들이나 이런 진짜 종사하시는 분들과 좀 많이 소통을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점들을 많이 느꼈고요. 조금이라도 앞으로 진짜 이런 부분에 개선이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 저도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진짜 자주 불러주시면, 네. 네, 종종 불러주시면. 그 전환법 개정안에 네. 대해서 혹시 네. 업데이트된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예,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계속 네. 네, 수시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이 자주 오신다고 하니까 네. 저희한테도 네. 뭐 많은 이야기들을 네. 댓글로 달아주세요. 예. 네. 뭐 질문 달아주셔도 되고. 네, 네, 제가 봐도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네.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지금 네. 방송한 지가 몇 개월 됐죠. 근데 네, 댓글이- 6개월 넘었는데 아, 그래요? 오늘 계기로 해서 좀 네.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네, 상담도 여러분들 되게 이렇게 소심하게 하시는데 댓글은 팍팍 달아주세요. 네. 댓글을 네. 모아서 이제 제가 변호사님께 여쭤보기도 하고 아니면 변호사님이 가입을 해주셔도 좋을 것 아, 같아요. 그런가 제가 대상이 되나요? 허락해 주시면. 네네 아무나 네. 모든 사람들한테 열려 있는 곳이니까 아, 네네.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이제 변호사님이 직접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모아서 전달해드릴 수도 있고 예. 네, 여러분 많은 구독과 하트 예, 하트, 댓글, 네,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러스트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격주로 금요일에 방송이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구독과 하트가 매우 중요하고요. 오디오 클립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란에 의견을 많이 남겨주시고 우리 카페 게시판 후기 게시판에도 자유롭게 글을 올려주세요. 저희는 다음 방송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